순자야, 나다. 철수, 순자야, 나 먼저 가서 미안해. 근데 나 가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집 지어놓고 기다릴게. 우리 살던 전세집 말고 마당 넓은 2층 집 지어놓고 기다릴게.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재미나게 살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와라.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지만 진짜 사랑은 미안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사무치게 아껴주는 것입니다.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라니까. 철수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거짓말을 내뱉었어. 목구멍이 타들어가는데 말은 태어난 척 튀어나오더라. 병원 복도 끝,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 매캐한 냄새가 폐 깊숙이 파고들어 숨쉬기가 힘들었지.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대기실은 저승가는 정거장처럼 고요하고 서늘했어.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떨군 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지. 김철수는 낡은 가죽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멍하니 전광판만 바라봤어. 빨간 글씨로 깜빡이는 이름들. 한 명씩 불려 들어갈 때마다 대기실은 더 텅 비어가더라. 김철수. 세 글자가 전광판에 떴어.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어. 철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지. 문 손잡이가 차갑더라. 진료실 안은 바깥보다 더 냉랭했어.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 의사는 젊었어. 손자뻘쯤 되어 보이는 의사는 모니터와 차트를 번갈아 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딱딱 울려 퍼졌지. 침묵이 길어질수록 철수의 심장은 쪼그라들었어. 지난달부터 소화가 안 되고 등짝이 끊어질 듯. 아파서 동네 약국 소화제만 털어 넣었는데 그게 화근이었나 봐.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깼지만 순자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했어.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였지. 어르신, 보호자분은 같이 안 오셨나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철수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대답했지. 할망구는 다리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나 혼자 들을 테니까 괜찮으니 말해봐요. 의사 양반. 의사는 난처한 듯 안경을 고쳐 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췌장암입니다. 사기고요. 발견이 너무 늦어서 수술은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도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요. 길어야 3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3개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 90일, 2160시간. 철수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세어봤어. 76년 인생이 고작 3개월이라는 시간 앞에 무너져 내리더라. 호스피스 병동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통증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의사의 말이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멍하니 의사의 입술만 바라보다가 진료실을 나왔지. 손에 쥔 진단서와 처방전이 바스락거렸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더라. 벽을 짚고 한 걸음씩 내디뎠어. 평생을 막노동판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택시 페달을 밟으며 가족을 먹여 살린 그 단단하던 두 다리가 이제는 썩은 갈대처럼 힘이 없었어. 병원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철수의 눈을 찔렀어.
가을 하늘은 높고 파랗더라.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지. 세상은 이렇게 환한데 속은 이미 까맣게 타버렸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웃고 떠들며 살아가더라.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가고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걸어가고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모두가 내일을 살아갈 사람들이었어. 나만 멈춰버린 것 같았지. 철수는 병원 앞 화단 벤치에 주저앉았어. 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지.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더라. 단축번호 1번. 평생을 잔소리꾼으로 살아온 아내 이순자였어. 신호가 가는 동안 철수는 울컥 치미는 눈물을 삼키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내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철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 병원 갔다더니 왜 이제 전화해? 의사가 뭐래? 별거 아니라지. 아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철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어. 목구멍이 뜨거워졌지. 하지만 철수는 평생 그래왔듯 울음 섞인 목소리를 감추려고 더 크고 퉁명스럽게 소리쳤어. 아, 별거 아니래니까 그러네. 그냥 소화불량이래.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뭘 꼬치꼬치 캐물어. 철수는 거짓말을 했어.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저 겁 많은 할망구가 기절이라도 할까봐. 작년에 동네 김씨네 할아버지가 암 진단받고 돌아가셨을 때 순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철수는 기억하고 있었어. 그날 밤 순자가 철수 손을 꼭 잡고 말했지. 당신은 오래오래 살아야 돼. 나 혼자 두고 가면 안 돼.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게 불쌍한 남편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은 옹졸한 자존심 때문이었어. 그래, 알았어. 그럼 들어올 때 콩나물이나 좀 사와. 저녁에 콩나물국 끓일 거야. 아내가 전화를 끊으려 했어. 철수는 급하게 아내를 불렀지. 야, 임자. 왜 또? 무슨 일 있어?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나 끓여놔. 두부 많이 넣어서. 파도 송송 썰어 넣고. 철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 아내는 눈치채지 못한 듯 대꾸했지. 알았어, 알았어. 된장찌개 끓여줄게. 빨리 와. 감기 걸리겠다. 뚝. 전화가 끊겼어. 철수는 끊긴 전화기를 손에 꼭 쥐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 된장찌개. 당신이 끓여준 그 짭짤하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먹을 수 있을까? 아침마다 내 앞에 놓여주던 보리밥 한 공기, 시래기 된장국, 김치 몇 쪽. 그 평범한 밥상이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처럼 느껴지더라. 철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꺽꺽 소리를 죽여 울었어. 어깨가 들썩거렸지. 평생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해주고 밥 타령만 했던 무심한 세월이 가슴을 후벼 파더라.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 세상은 멈추지 않더라. 나 하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겠지. 하지만 순자는 어떻게 살까? 저 무뚝뚝한 할망구가 혼자서 밥은 제때 먹을까? 외로워서 밤마다 울지는 않을까? 철수는 주머니에서 처방전을 꺼내봤어. 진통제, 소화제,
영양제. 종이 한 장에 적힌 약 이름들이 철수의 남은 시간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 집에 가야지. 철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 버스가 덜컹거리며 언덕을 올라갔어.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지. 매일 지나다니던 시장 골목, 낡은 상가 건물, 단골 슈퍼, 공원 벤치. 오늘따라 하나하나가 유난히 애틋하게 느껴지더라. 마치 이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야. 철수는 눈을 감고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 차가운 유리가 뜨거운 이마를 식혀줬지. 버스가 정류장에 섰어. 철수는 천천히 내렸어.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붙잡고 한 계단씩 내려갔지. 기사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어.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철수는 손을 흔들며 버스에서 내렸어. 집까지는 5분 거리였어. 하지만 오늘은 그 5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 집에 도착하면 순자를 봐야 해. 저 순진한 할망구 눈을 똑바로 보면서 또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김씨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더라. 어머, 철수 씨, 병원 갔다 오시나? 많이 아프셔? 아이고, 아닙니다. 그냥 정기 검진 받고 왔어요. 그래요. 건강이 제일이지. 순자 씨한테 잘해드려요. 우리 나이에 의지할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잖아요. 김씨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 엘리베이터에 올라 5층 버튼을 눌렀어. 층수판의 숫자가 하나씩 올라갔어. 1, 2, 3, 4, 5. 딩동. 문이 열렸어. 현관 앞에 도착했어.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 삐삐삐삐. 문이 열렸지. 현관 안에 아내 순자의 신발과 내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 닳고 다른 아내의 털신이 눈에 밟혔지. 뒤축이 다 닳아서 안쪽 천이 보이더라. 저 신발 하나 새로 못 사주고 나는 뭘 하고 살았나? 명절 때 아들 녀석이 용돈 줄 때마다 순자는 고이 모아뒀어. 나중에 손주들 용돈 주려고 말이야. 자기 것은 하나도 안 사면서.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지. 왔다. 순자가 주방에서 나오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어. 얼굴에 김이 서려 있더라. 머리는 뒤로 대충 묶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 50년 넘게 봐온 얼굴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콩나물은 사왔어? 순자의 물음에 철수는 빈손을 들어 보였지. 깜빡했다. 미안해. 평소 같으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며 잔소리를 퍼부었을 순자가 오늘따라 철수의 안색을 살폈어. 가까이 다가와 철수의 얼굴을 들여다봤지.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흑빛이야? 어디 진짜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병원에서 뭐래? 정말 소화불량만 그래? 순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 철수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거실로 들어갔어. 아니래니까. 그냥 피곤해서 그래. 밥이나 줘. 배고파 죽겠어. 철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어. 그래야 순자가 의심하지 않으니까.
알았어, 알았어. 손이나 씻고 앉아 있어.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산을 떨었어. 그릇 꺼내는 소리, 숟가락 놓는 소리, 뚝배기 뚜껑 여는 소리. 평생 들어온 익숙한 소리들이 오늘따라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더라. 철수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어. 낡은 텔레비전, 삐걱거리는 장롱, 색이 바랜 커튼,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 그때 순자가 얼마나 예뻤는지. 한복 입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 밥상 차렸어. 와서 먹어. 순자가 밥상을 들고 나왔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생선구이, 김치, 시금치나물. 평범한 한 끼 식사였지만 철수 눈에는 왕의 진수성찬처럼 보였어.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보글거리는 뚝배기에서 김이 피어올랐어.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더라. 순자는 생선살을 꼼꼼하게 발라 철수의 밥그릇 위에 얹어줬어. 가시 하나 없이 깨끗하게 발라낸 살코기였지. 많이 먹어. 그래야 기운 쓰지. 당신 요즘 너무 말랐어. 보기 싫게. 밥 좀 제대로 먹어야지. 철수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어.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속이 쓰렸지. 하지만 참았어. 순자가 걱정할까봐. 순자야. 철수가 밥을 먹다 말고 툭 내뱉었어. 왜? 밥이 맛없어? 아니야, 맛있어. 근데 철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신 오늘 이상해. 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철수를 쳐다봤어. 나 없으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래? 순자가 숟가락을 멈추고 철수를 빤히 쳐다봤어. 눈썹이 찌푸려지더라. 노망 났어? 밥 먹다 말고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어딜 가는데?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해?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 겁을 먹은 거지. 철수는 그걸 알았어. 아니, 그냥 만약에 말이야. 나 먼저 가면 보일러는 누가 고치고 형광등은 누가 갈아주나 해서. 은행 업무는 할 줄 알아? ATM 기계 사용법도 모르잖아. 순자가 콧방귀를 뀌었어. 흥? 당신이 언제 그런 거 제때제때 갈아줬어? 내가 사람 불러서 했지. 걱정 마쇼. 당신보다 오래 살아서 당신 연금 꼬박꼬박 타먹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니까. 아내의 말 속에 뼈가 있었어. 사실이었지. 평생 돈 버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 한 번 손대지 않았던 철수였어. 순자는 늘 혼자였어. 정구가 나가면 의자를 놓고 올라가 갈아 끼웠고 수도꼭지가 얼면 뜨거운 물을 부어가며 녹였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기사 불러서 고쳤어. 철수는 돈만 벌어다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 철수는 그제야 집안 곳곳이 눈에 들어왔어. 삐걱거리는 장롱문, 덜덜거리는 세탁기, 칠이 벗겨진 방문턱, 금간 욕조 타일.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모든 게 오롯이 순자의 몫이 되겠구나. 내가 해준 것도 없으면서 집만 잔뜩 남겨두고 가는구나. 철수는 가슴이 답답해져 숟가락을 내려놓았어.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더라. 왜 안 먹어? 입맛이 없어? 어디 아파?
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 아니야. 배불러서 그래. 잘 먹었어.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 3개월, 90일. 그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 순자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철수의 머릿속에 하나씩 계획이 떠올랐어. 그래, 순자가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없어도 당황하지 않게.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 철수는 결심했어. 내일 하자.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새벽같이 눈을 떴어.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순자는 옆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 철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 발소리가 날까봐 까치발로 걸어서 거실로 나왔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 동이 트기 시작하더라. 회색빛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아파트 단지에 하나둘 불이 켜졌어. 어젯밤 내내 고민했어. 순자한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돈, 통장에 얼마 없어. 평생 벌어서 애들 학교 보내고 전세 살고 밥 먹고 살면 남는 게 없더라. 집? 전셋집이잖아. 땅? 그런 거 있을 리가 없지. 그럼 뭘 남겨줄 수 있지?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손을 내려다봤어. 굳은 살 박힌 손, 거친 손톱, 주름진 손등. 이 손으로 평생 뭘 했나? 시멘트 포대 날랐지, 택시 핸들 잡았지, 밥그릇 들었지. 하지만 순자 손 한 번 제대로 잡아준 적 있었나? 안방 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왜 안 자고 여기 앉아 있어? 순자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오더라.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왔어. 당신은 자. 순자가 냉장고에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 문 닫히는 소리가 났지. 철수는 서랍장으로 갔어.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지. 묵은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 몇 년 전에 아들이 사다 준 건데 한 번도 쓴 적 없었지. 표지에 먼지가 쌓여 있더라. 철수는 노트를 펴고 볼펜을 꺼냈어. 손이 떨렸어. 뭘 써야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철수는 첫 줄을 썼어. 순자야, 미안하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철수였으니까. 받침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엉망이었지. 하지만 꾹꾹 눌러 쓴 글씨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 나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쓰다 보니까 눈물이 또 나려고 했어. 철수는 눈을 꾹 감고 참았지. 울면 안 돼. 순자가 일어나면 들킬 거야. 하지만 다음 줄이 안 써지더라. 뭘 써야 할까? 사랑한다고? 그런 말 평생 안 해봤는데 지금 와서 쓸 수 있을까? 철수는 볼펜을 놓고 고개를 떨구었어. 안 돼. 아직은 안 돼. 이렇게 감상적으로 쓰면 순자가 눈치챌 거야. 아직 들키면 안 되는데. 철수는 노트를 덮고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 대신 철수는 부엌으로 갔어. 싱크대 밑을 열어봤지. 배수구 청소용 철사, 고무장갑, 락스, 수세미. 지저분하게 쌓여 있더라. 순자가 언제나 이 밑을 뒤지며 물건을 찾곤 했지. 철수는 매직펜을 꺼내서 싱크대 문짝 안쪽에 글을 적었어.
물 안 내려가면 옷걸이 펴서 쑤시지 말고 여기 하얀 뚜껑 열어서 찌꺼기 빼라. 냄새나니까 고무장갑 꼭 껴. 글씨가 또 삐뚤빼뚤했지만 이번엔 괜찮았어. 실용적인 내용이니까 순자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야. 철수는 문을 닫고 다음 장소를 찾아갔어. 보일러실이었지. 보일러실 문을 열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났어. 보일러 온도 조절기에 먼지가 쌓여 있더라. 철수는 매직으로 벽에 글을 적었어. 빨간불 들어오면 당황하지 말고 이 까만 버튼 3초만 꾹 눌러. 그럼 다시 돌아간다. 겨울에는 동파 방지로 돌려놔야 해. 철수는 쓰다 말고 멈췄어. 가슴이 답답하더라.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쪽지나 남기고 가는 게 맞는 걸까? 차라리 순자한테 다 말하고 같이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야.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 순자가 알면 저 할망구는 나 때문에 밤새 울 거야. 병원비 걱정하면서 애들한테 손 벌릴 거야.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그냥 조용히 편하게 가고 싶어. 철수는 매직을 놓고 보일러실을 나왔어.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 창밖은 이제 완전히 밝아졌어.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더라. 순자가 다시 방문을 열고 나왔어. 일찍 일어났네? 밥 먹을래? 아니, 아직 배 안 고파. 당신이나 먹어. 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부산을 떨기 시작했어. 가스레인지 켜는 소리, 냉장고 여는 소리, 도마질 소리. 평생 들어온 소리들이 오늘따라 애잔하게 들리더라. 철수는 눈을 감았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사흘이 지났어. 철수는 집 안 곳곳에 쪽지를 숨겼어. 장독대 뚜껑 안쪽에, 쌀통 뚜껑 위에, 화장실 변기 뒤쪽에. 순자가 살아가면서 마주칠 모든 곤란한 순간에 자신이 곁에 있어주지 못함을 대신하는 쪽지들이었지. 하지만 철수는 불안했어. 쪽지만으로 충분할까? 글을 잘 못 읽는 순자가 내 삐뚤빼뚤한 글씨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오후 순자가 노인정에 간 사이 철수는 작은 방 창고로 향했어. 먼지가 뽀얗게 쌓인 박스들을 뒤적거렸지. 한참을 뒤진 끝에 검은색 가방 하나가 나왔어. 20년 전에 아들 녀석 운동회 찍어주려고 큰맘 먹고 샀던 삼성 캠코더였지. 당시 월급 2달치를 모아서 샀던 거야. 하지만 운동회 한 번 찍고 나서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꺼내봤어. 지퍼를 여니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어. 철수는 캠코더를 꺼내서 먼지를 털었지. 렌즈에 거미줄이 쳐 있더라. 배터리도 방전돼 있었고, 이거 아직 작동이나 할까? 철수는 캠코더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 충전기를 찾아서 배터리를 꽂았지. 빨간불이 깜빡거렸어. 다행히 아직 살아있더라. 1시간쯤 충전하고 나서 철수는 전원을 켰어. 액정 화면이 켜지더니 삐 소리가 났어. 작동한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그런데 뭘 찍지? 철수는 캠코더를 들고 멍하니 거실을 둘러봤어. 뭘 남겨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철수는 소파에 캠코더를 세워놓고 녹화 버튼을 눌렀어. 빨간 불이 깜빡거렸지. 철수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철수의 목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렸어. 쇠가 긁히는 듯 늙어버린 내 목소리가 낯설더라. 어이, 순자야. 나다, 철수.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었어. 뭘 어떻게 말해야 하지? 철수는 입을 벙긋거리다가 녹화를 멈췄어. 에이, 다시 하자. 철수는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어. 순자야, 나 철수야.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나 없어도 당신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집 안 곳곳에 쪽지 숨겨뒀으니까 하나씩 찾아봐라. 그럼.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 철수는 고개를 돌리고 녹화를 멈췄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철수는 캠코더를 집어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 책상에 앉아서 캠코더를 내려놓았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철수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봤어. 헬쑥하게 마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흰머리가 성성한 머리. 이게 나야? 이렇게 늙었어? 철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을 걸었어. 김철수,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비겁하게 구는 거야? 순자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그래. 같이 병원 다니고 같이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거울 속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지. 안 돼. 순자한테 짐 되기 싫어. 불쌍한 남편으로 기억되기 싫다고. 나는 그냥 조용히 가고 싶어. 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어.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철수는 고개를 들었어. 눈물을 닦고 캠코더를 다시 들었지. 좋아. 제대로 찍어보자. 순자가 나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게 제대로 된 영상을 남기자. 철수는 삼각대를 찾아서 캠코더를 세웠어. 높이를 조절하고 각도를 맞췄지.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녹화 버튼을 눌렀어. 이번에는 웃으면서 말했어. 순자야, 나 철수다. 어떻게 지내?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당신도 거기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철수는 말을 이어가려다가 다시 멈췄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김철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철수는 캠코더를 끄고 한숨을 쉬었어. 아직은 안 되겠어.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그때 현관 도어락 소리가 들렸어. 띠띠띠띠. 순자가 돌아왔어. 철수는 황급히 캠코더를 치우고 소파 뒤에 숨겼어. 순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지. 당신 집에 있었어? 어디 갔다 온 줄 알았네. 응, 집에 있었어. 낮잠 자다가 일어났어. 순자가 부엌으로 가서 장 본 걸 정리하기 시작했어. 철수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지.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준비를 더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영상을 남기자.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 일주일이 지났어. 철수의 몸은 눈에 띄게 나빠졌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쑤시고 밥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았지. 하지만 순자 앞에서는 애써 괜찮은 척했어. 어느 날 아침 철수는 순자를 불렀어. 순자야. 왜? 우리 오늘 어디 나갔다 올까? 순자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철수를 돌아봤어.
어디를 간다고? 당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집에서 쉬어야지. 아니야, 괜찮아. 답답해서 미치겠어. 바람이나 좀 쐬러 가자. 응? 철수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났어.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 그래, 알았어. 그럼 어디 갈 건데? 수원 화성, 거기 가자.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 갔던 데 있잖아. 순자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 어머, 거기, 그게 몇 년 전인데. 당신 아직도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당신이 얼마나 이뻤는데. 순자가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어. 뭔 소리야, 이 양반이. 그때도 별로였어. 그래, 가자. 오랜만에 나들이나 하자. 두 사람은 점심을 먹고 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향했어. 버스 안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 단풍이 울긋불긋하게 물들어서 산이 온통 불타는 것 같았어. 순자는 철수 옆에 앉아서 졸고 있었어. 고개가 철수 어깨에 기울어졌지.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어. 순자가 깰까봐. 순자의 흰머리가 햇빛에 반짝였어.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순자 머리가 까맣고 윤기가 났는데 이제는 백발이 성성하네. 철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서 순자의 손을 잡았어.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 평생 고생만 한 손이야. 미안해, 순자야. 고생만 시켰어. 철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 수원 화성에 도착했어. 성곽길에는 억새가 하얗게 피어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 철수와 순자는 천천히 걸었어. 철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걸었지. 평소 같으면 남 부끄럽다고 손을 뿌리쳤을 순자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얌전히 잡혀줬어. 늙은 부부의 맞잡은 손이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지. 여기 기억나? 철수가 벤치를 가리켰어. 여기. 우리 처음 사귈 때 앉았던 데 아니야? 맞아. 여기서 내가 당신한테 고백했잖아. 순자가 피식 웃었어. 무슨 고백이 그렇게 어설펐는지. 나랑 사귀어 달라는 말을 한참을 더듬더니 결국 못하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했잖아. 철수도 웃었어. 그랬지. 나 진짜 바보였어. 그때 제대로 말할 걸 그랬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 철수는 품에서 낡은 캠코더를 꺼냈지. 순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 아니, 그 고물단지는 왜 가져왔어? 찍히기는 해? 찍히지. 우리 순자 이쁜 얼굴 좀 담아가려고 가져왔지. 철수는 렌즈를 순자에게 향했어. 뷰파인더 속에 주름진 순자의 얼굴이 들어왔어. 하지만 철수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고운 여자였지. 아이 참, 찍지 마. 늙어서 주름 자글자글한데 무슨 주책이야. 순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수줍게 웃었어. 가리지 마, 임자. 웃는 게 제일 이뻐. 철수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어. 평생 예쁘다는 말 한 번 안 하던 남편이 이러니 순자는 속으로 덜컥 겁이 났어. 당신 요즘 왜 이래? 갑자기 친절하게 굴고 나들이 가자 하고 이쁘다 하고 무슨 일 있어? 솔직히 말해봐. 철수는 캠코더를 내리고 순자를 바라봤어. 그냥 당신이 좋아서 그래. 늙으니까
더 소중한 걸 알겠더라고. 순자는 철수를 빤히 쳐다봤어.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지.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어. 한참을 걷다 보니 배가 출출해졌어. 두 사람은 성곽 아래 오래된 곰탕집으로 들어갔지. 뜨끈한 곰탕 냄새가 코를 찔렀어. 철수는 깍두기를 집어서 순자의 밥그릇에 올려줬어. 순자는 묵묵히 밥을 먹었지. 순자야. 철수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어. 왜 자꾸 이름을 불러? 싸, 불안하게. 만약에 말이야, 다음 생이라는 게 진짜 있다면 그때도 나랑 살아줄 거야? 순자가 밥을 먹다 말고 철수를 쳐다봤어. 눈빛이 흔들렸지. 철수는 대답을 기다리며 마른 침을 삼켰어. 미쳤어. 내가 또 속게? 다음 생에는 나도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거야. 당신 같은 고생 바가지 말고 돈 많고 자상한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순자의 말은 매몰차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철수는 씁쓸하게 웃었지. 그래, 그렇겠지. 내가 욕심이 과했네. 미안하다. 고생만 시켜서. 철수의 풀죽은 모습에 순자의 마음이 짠해졌어. 순자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툭 내뱉었지. 그래도 뭐 당신이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한 건 봐줄만 했지. 만약에 당신이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게. 그것이 순자식의 사랑 고백임을 철수는 알았어. 철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어. 버스 안에서도 집까지 걸어오는 길에도 계속 잡고 있었지. 순자야, 고맙다. 오늘 정말 좋았어. 나도 좋았어. 오랜만에 나들이 가니까 기분 좋네. 두 사람은 집에 들어갔어. 철수는 캠코더를 소파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지. 이불을 펴고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 오늘이 마지막 나들이가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멀리 갈 힘이 없어. 하지만 괜찮아. 순자와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니까. 철수는 눈을 감았어. 그날 밤 사단이 났어. 저녁을 먹고 나서 철수는 소화가 안 됐어. 속이 쓰리고 메스꺼웠지. 화장실에 가서 토하려고 했는데 핏물이 쏟아져 나왔어. 철수는 깜짝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어.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 변기에 토한 것도 온통 빨갰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와? 철수는 휴지로 입을 닦았어. 휴지가 금방 빨갛게 물들었지. 가슴이 두근거렸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직 순자한테 제대로 준비도 못 해줬는데? 여보, 당신 안에 있어? 무슨 소리야? 문 좀 열어봐. 순자가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드렸어. 철수는 황급히 변기 물을 내리고 세면대에 묻은 핏물을 씻어냈지. 잠깐만, 금방 나갈게. 철수는 거울을 봤어. 얼굴이 창백했어. 입술도 핏기가 없었지. 이 꼴로 나가면 순자가 바로 눈치챌 거야. 철수는 볼을 꼬집어서 억지로 핏기를 돌게 만들었어.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배탈 났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해서. 순자가 철수의 얼굴을 살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어디 아파? 아니라니까.
괜찮아. 철수는 순자를 피해서 거실로 나갔어. 소파에 앉으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지. 여보. 순자가 소리를 지르며 철수를 부축했어. 철수는 순자의 팔에 의지해서 간신히 소파에 앉았지. 당신 병원 가야겠어. 이거 이상해. 소화불량이 이렇게 심할 리가 없잖아.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순자는 철수의 옷을 걷어 올렸어. 배를 만져봤지. 철수가 아파서 몸을 움츠렸어. 여기 아파? 여기? 응. 조금.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지. 당신 바지 주머니에 뭐 들었어? 약봉지 소리 나는데. 철수는 화들짝 놀랐어. 깜빡했어. 진통제를 주머니에 넣어둔 걸 잊었던 거야. 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봤어. 순자가 철수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하얀 약봉지가 나왔지. 약봉지 겉면에는 대학병원 암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 이게 뭐야? 암센터라니? 당신 암이야? 그런 거야? 순자의 손에서 약봉지가 툭 떨어졌어. 얼굴이 새하얘졌지. 순자야. 말해. 당신 안 맞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이상하게 구는 거지? 나들이 가자, 예쁘다. 다 그것 때문이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 철수는 고개를 숙였지. 미안하다, 순자야. 췌장암이란다. 3개월 남았대. 순자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어.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 거짓말이지? 당신 또 나 놀래키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말해. 거짓말이라고 말해. 이 나쁜 놈아. 순자의 절규가 좁은 거실을 가득 메웠어.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 그제야 철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 미안하다. 미리 말 못해서. 너 걱정할까봐 그랬어. 나 먼저 가서 미안해. 철수는 우는 아내를 힘껏 끌어안았어. 순자는 철수의 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내리치며 통곡했지. 누구 마음대로 가? 누굴 두고 혼자 가? 이 나쁜 영감쟁이야. 살려내. 내 남편 살려내. 순자의 울음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 옆집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어. 철수는 순자를 안고 등을 토닥였어. 미안해,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지. 한참을 울고 나서 순자가 고개를 들었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 병원, 큰 병원 가자. 서울 가서 다른 의사한테 다시 진단받자. 방법이 있을 거야. 수술하면 되잖아. 항암 치료하면 되잖아. 순자야, 이미 사기야. 너무 늦었어. 의사가 그랬어. 수술도 안 된대. 그럼 항암은? 항암 치료는 할 수 있잖아. 해도 소용없대. 오히려 고생만 더하고 빨리 죽을 수도 있대. 순자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 철수는 순자를 꼭 껴안았지. 미안해, 순자야. 내가 미안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 밤은 깊어갔고 거실은 적막했지. 오직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 순자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뭔데? 나 병원 안 갈 거야.
집에서 마지막 보내고 싶어? 당신 곁에서. 순자는 대답 대신 철수를 더 꽉 안았어. 그게 대답이었지. 지옥 같은 한 달이 지났어. 순자는 억척스러웠어. 병원에서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도 전국에 용하다는 약재를 구해왔지. 집안에는 항상 씁쓸한 한약 냄새가 배어 있었어. 여보, 이거 마셔. 케일이랑 신선초 넣은 거야. 이게 암세포 죽이는데 직방이래. 순자가 내미는 초록색 즙을 철수는 억지로 삼켰어. 토할 것 같아도 참아야 했지. 그래야 순자가 안심하니까. 맛이 어때? 쓰지? 참고 마셔. 이게 약이야. 응, 괜찮아. 맛있어. 철수는 거짓말을 했어. 사실은 토할 것 같았거든. 쓰고 텁텁하고 비린내가 났어. 하지만 순자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사온 거니까 마셔야 했지. 순자는 인터넷을 뒤져서 암에 좋다는 식품을 찾아냈어. 브로콜리, 마늘, 양파, 표고버섯, 토마토. 매일 식탁에는 그런 음식들이 가득했지. 여보, 이거 먹어. 브로콜리야. 항암 효과가 있대. 아, 배불러서 못 먹겠어. 배불러도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 나. 순자는 브로콜리를 철수 입에 밀어 넣었어. 철수는 억지로 씹어 삼켰지. 속이 울렁거렸어. 밤마다 순자는 철수 옆에 붙어 있었어. 잠도 제대로 안 잤지. 철수가 조금만 신음소리를 내면 벌떡 일어나서 물을 떠다 주고 등을 쓸어 주었어. 여보, 괜찮아? 어디 아파? 약 먹을래? 괜찮아, 자. 당신이 쓰러지겠어. 나는 괜찮아. 당신이나 신경 써. 순자의 얼굴은 반쪽이 됐어. 잠도 못 자고 못 먹어서 볼이 푹 꺼졌지. 철수는 그게 더 가슴 아팠어. 나 때문에 산 사람까지 잡겠다. 어느 날 밤 철수가 피 섞인 가래를 한 대박이나 쏟아냈어. 순자가 기겁을 하며 등을 두드렸지. 여보, 안 되겠다. 내일 서울 큰 병원 가자. 응급실이라도 가자. 제발. 철수는 고개를 가로저었어. 순자야, 나 병원 가기 싫다. 거기 가면 주사 바늘만 꽂고 천장만 보다가 죽어. 나 그냥 집에서 갈래. 네 옆에 있다가 갈래. 순자가 철수의 가슴팍을 찰싹 때렸어.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 내가 살린다니까. 내가 당신 꼭 살려낼 거야. 순자의 눈은 퀭했어. 잠도 못 자고 못 먹어서 순자의 얼굴도 반쪽이 됐지. 철수는 그게 더 가슴 아팠어. 나 때문에 산 사람까지 잡는구나. 그날 새벽 철수는 결심했어. 순자야, 나 이제 그 녹즙 안 먹을란다. 약도 안 먹을래.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맛있는 거나 해줘. 억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이제 너무 힘들다. 순자야, 나 좀 놔줘라. 철수의 애원하는 눈빛에 순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한참을 울음을 삼키더니 고개를 떨구었지. 그래, 알았어. 밥 해줄게. 당신 좋아하는 고기 듬뿍 넣고 김치찌개 끓여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순자가 부엌으로 나가서 도마질을 시작했어. 탁, 탁, 탁. 도마 소리가 유난히 크고 거칠었지. 철수는 안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
눈물이 흘러내렸어. 미안해, 순자야. 나 때문에 고생만 시키네. 차라리 내가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부엌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어. 김치찌개 냄새가 방까지 풍겨왔지. 철수는 눈을 감았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순자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어. 일어나 밥 먹어야지. 철수는 몸을 일으켰어. 순자가 밥상을 놓고 숟가락을 철수 손에 쥐어줬지. 많이 먹어. 고기도 많이 넣었어. 고맙다, 순자야. 철수는 숟가락을 들었어.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지. 씹는데 눈물이 났어. 순자가 끓여준 마지막 밥이 될지도 모르잖아. 왜 울어? 맛없어? 아니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그래. 철수는 눈물을 닦고 밥을 먹었어. 순자는 옆에 앉아서 철수를 바라봤지. 밥 먹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봤어. 더 이상 치료에 매달리지 않기로 한 후 철수는 조금 편안해졌어.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가르쳐줘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지. 어느 날 오후 철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가 비틀거렸어. 순자가 황급히 달려와서 부축했지. 여보, 괜찮아? 어지러워? 응, 조금. 괜찮아. 철수는 순자의 팔에 의지해서 간신히 몸을 가누었어. 숨이 가팠지. 여보, 나 좀 일으켜줘. 형광등 좀 봐라. 깜빡거리지? 저거 갈아야겠다. 순자가 기가 차다는 듯 쳐다봤어. 당신 지금 몸도 못 가누면서 무슨 형광등 타령이야? 나중에 내가 사람 부르면 돼. 아니야, 사람 부르면 다 돈이야. 돈 10만 원이 웃음이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당신이 직접 해봐. 철수의 고집은 황소 고집이었어. 순자가 쭈뼛거리며 의자 위에 올라섰지. 아이고, 무서워. 나 못해. 떨어지면 어떡해? 할 수 있어. 겁먹지 말고 양쪽 끝을 잡고 옆으로 쏙 밀어봐.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형광등을 잡았어. 조심조심 옆으로 밀었지. 형광등이 빠져나왔어. 어머, 됐다? 진짜 됐어. 순자가 아이처럼 신기해했어. 철수는 소파에 앉아서 환하게 웃었지. 잘했어. 이제 새 거를 끼우면 돼. 반대로 하면 돼. 순자는 새 형광등을 끼웠어. 스위치를 켜자 불이 환하게 들어왔지. 어머, 진짜 된다. 내가 했어. 순자가 의자에서 내려와서 철수를 안았어. 철수는 순자를 꼭 안아줬지. 잘했어, 우리 순자. 이제 나 없어도 괜찮겠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있어야지. 그날부터 철수의 스파르타식 수업이 시작됐어. 세탁기 청소하는 법, 가스밸브 확인하는 법,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행 업무였지. 철수는 순자를 데리고 동네 은행 현금 인출기 앞으로 갔어. 순자가 불안한 얼굴로 기계를 쳐다봤지. 여보, 나 눈도 침침해서 글씨도 안 보여. 그냥 창구 가서 하면 안 돼? 무서워. 창구 가면 수수료 나가잖아. 배워둬. 어렵지 않아. 철수는 순자의 손을 잡고 버튼을 하나씩 눌렀어. 카드를 여기다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우리 결혼기념일 알지? 315. 응, 3월 15일. 그래, 그거 누르고
여기 출금 버튼 눌러. 얼마 뽑을 거야? 5만 원. 그럼 5만 원 버튼 눌러. 지폐 세는 소리가 드르륵 나더니 현금 5만 원이 나왔어. 순자가 놀라서 소리쳤지. 어머, 돈 나온다. 진짜 나와. 순자는 돈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폈어. 진짜 돈이 맞나 확인하는 거지. 철수는 피식 웃었어. 진짜야, 진짜. 당신이 뽑은 거야. 어머, 신기해. 내가 혼자 했어. 잘했어. 이제 나 없어도 돈 찾아서 맛있는 거 사 먹어. 굶지 말고. 철수의 말에 순자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 돈 있으면 뭐해?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데. 철수는 순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 앞집 김씨 할머니랑 사 먹어. 노인정 가서 친구들한테 한턱도 쏘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 나 없다고 청승 떨지 말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철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순자에게 의지해서 걸었어. 숨이 차서 자꾸만 멈춰야 했지. 여보, 괜찮아? 택시 탈까?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가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어.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바람에 흩날렸지. 순자야, 나 이거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 뭔데? 내가 죽고 나면 장례식은 간소하게 해. 3일장으로 하고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셔. 알았지? 순자가 걸음을 멈췄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아니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 당신 혼자 결정하면 힘들잖아. 순자는 고개를 돌렸어. 눈물이 글썽거렸지. 싫어. 그런 얘기 하기 싫어. 순자야, 들어줘. 중요한 얘기야. 철수는 순자를 붙잡고 말을 이었어. 장례식에 애들한테 부담 주지 마. 돈 많이 쓰지 말고 간소하게 해.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제발 그만해. 순자가 울음을 터뜨렸어. 철수는 순자를 안아줬지. 울지 마, 순자야. 나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두 사람은 그렇게 길 한가운데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방으로 들어갔어. 이불을 덮고 누웠지. 순자가 옆에 누웠어. 여보, 손 잡아줘. 철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 순자야, 고맙다. 나 같은 사람하고 평생 살아줘서. 나도 고마워.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어.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지. 철수는 생각했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어. 비디오를 찍어야 해. 순자에게 남길 마지막 메시지를. 내일 하자. 내일 순자가 노인정 가면 그때 찍자. 철수는 그렇게 다짐하고 눈을 감았어. 다음 날 오후 순자가 노인정에 갔어. 여보, 나 잠깐 노인정 다녀올게. 김씨 할머니가 자꾸 오래. 얼굴 좀 보여달래. 그래, 다녀와. 천천히 다녀와. 철수는 순자가 나가는 걸 배웅했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 철수는 잠시 기다렸어.
혹시 순자가 뭔가 깜빡하고 다시 들어올까봐. 5분쯤 지나고 나서 철수는 움직였어. 작은 방으로 가서 캠코더를 꺼냈지. 손이 떨렸어. 배터리를 확인했어. 다행히 충전이 돼 있더라. 철수는 거실로 나와서 소파 맞은편에 삼각대를 세웠어. 숨이 차서 한참이 걸렸지. 삼각대 다리를 펴는데도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됐어. 휴. 철수는 잠시 쉬었어. 심호흡을 하고 다시 삼각대를 세웠지. 캠코더를 올려놓고 각도를 맞췄어. 소파에 앉아서 화면을 확인했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앙상한 해골 같았어. 볼은 푹 꺼졌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 피부는 누렇게 떴지. 이게 나야? 이렇게 변했어? 철수는 볼을 꼬집어 봤어. 핏기를 돌게 하려고. 하지만 소용없었지. 그래도 웃어야 해. 순자가 기억할 마지막 내 얼굴이니까. 철수는 소파에 앉아서 녹화 버튼을 눌렀어. 빨간 불이 깜빡거렸지. 순자야, 나다. 철수. 목소리가 떨렸어. 철수는 한번 기침을 하고 다시 말을 시작했지. 아이고, 우리 마누라. 그동안 나 수발 드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참 복이 많은 놈이야. 너같이 착하고 이쁜 여자를 만나서 평생 따뜻한 밥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철수는 숨이 차서 잠시 말을 멈췄어. 숨을 고르고 다시 이어갔지. 순자야, 나 먼저 가서 미안해. 근데 나가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가서 좋은 집 지어놓고 기다릴게. 우리 살던 전셋집 말고 마당 넓은 2층 집 지어놓고 기다릴게. 거기서는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재미나게 살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와라.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닦으려다가 그냥 뒀지. 순자가 봐야 하니까. 내가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미안한지. 그리고 내가 집안 곳곳에 보물찾기 쪽지 숨겨뒀어. 심심할 때 하나씩 찾아봐. 그거 다 찾으려면 100살까지 살아야 할 거다. 보일러 고장나면 보일러실 가봐. 싱크대 막히면 싱크대 문 열어봐. 형광등 나가면 두꺼비 집 열어봐. 다 거기 써놨어. 철수는 또 숨을 골랐어. 가슴이 답답했지. 순자야, 나 하나만 더 부탁할게. 내가 죽고 나면 너 혼자 외롭다고 집에만 있지 마. 노인정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 알았지? 밥도 제때 먹고 약도 챙겨 먹고. 김씨 할머니가 착하니까 그 사람하고 자주 어울려.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알았지? 철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 순자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사랑한다, 순자야. 평생 이 말 한마디 못해주고 속만 썩여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순자야. 다음 생에도 제발 나랑 살아줘라. 그때는 내가 더 잘할게. 약속할게. 철수는 카메라 렌즈에 대고 손을 흔들었어. 안녕, 순자야. 사랑해. 뚝. 녹화가 끝났어. 철수는 캠코더에서 테이프를 꺼냈지.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어. 조심조심 잡아서 매직펜을 꺼냈지. 테이프 겉면에 큼지막하게 글씨를 썼어. 순자만 볼 것. 철수는 테이프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 이게 내가 순자한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이게 내 마지막 목소리구나. 철수는 테이프를 거실 TV 및 비디오 데크에 넣었어. 순자가 청소하다가 발견하겠지. 내가 죽고 나서 캠코더를 치우고 삼각대를 접었어. 작은 방에 다시 넣어뒀지. 숨이 차서 소파에 주저앉았어. 다 끝났어. 이제 할 일은 다 한 거야. 이제 남은 건 그냥 순자 곁에 있다가 가는 것뿐이야. 철수는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 피곤했지. 너무 피곤했어. 얼마나 잤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철수가 눈을 떴어. 여보, 나왔어. 자고 있었어? 순자가 들어왔어.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지. 응, 잠깐 졸았어. 뭐 샀어? 김씨 할머니가 호떡 해줬어. 같이 먹자. 순자가 호떡을 접시에 담아서 철수 앞에 놓았어. 김이 모락모락 났지. 먹어봐. 달아. 철수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어. 달콤했어. 그리운 맛이었지. 맛있다. 그치? 나도 하나 먹어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호떡을 먹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저 조용히 먹었어. 철수는 생각했어. 이런 순간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제일 소중한 거구나. 이틀 후 철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었어.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지. 순자가 물을 먹여줬어. 철수는 간신히 삼켰어. 여보, 힘내. 조금만 더 버텨. 순자야. 왜? 고맙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고맙지. 철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 힘이 없어서 겨우 잡았지.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 순자가 받았지. 여보세요? 응, 아들아. 아빠는 많이 안 좋아. 빨리 와라. 빨리 와.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 아들이 도착했어. 며느리도 왔고 손주들도 왔지. 모두 철수 주변에 모였어.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 철수는 눈을 떴어. 흐릿하게 보였지. 왔구나. 네, 왔어요. 아버지, 힘내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 손주들이 울고 있었지. 철수는 손을 들어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어. 하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어. 그날 밤 비가 내렸어.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지.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어. 철수의 마지막 밤이었어. 며칠째 곡기를 끄는 철수는 이제 눈을 뜰 힘조차 없었지. 가족들이 모두 모여 울고 있었어. 하지만 철수의 귀에는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렸어. 여보, 나 여기 있어. 내 손 느껴져? 순자가 철수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귓가에 속삭였어. 철수는 흐릿한 시야 속에 순자의 얼굴을 담았어. 울지 마라.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순자는 알아들었어. 철수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가 다시 순자에게 머물렀어. 고맙다. 미안하다. 철수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 철수의 손가락이 순자의 손바닥을 아주 미세하게 긁었어.
그것이 철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애정 표현이었지. 여보, 조금만 더 있다가, 제발 조금만 더. 순자가 철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어. 철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순자를 바라봤어. 기다릴게. 천천히 와. 철수의 눈에서 초점이 서서히 흐려졌어. 잡고 있던 순자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지. 심장 모니터에서 삐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어. 아, 여보, 여보. 순자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 아들이 순자를 부축했어. 며느리도 울었고 손주들도 울었지. 2025년 12월 21일 새벽 3시 42분. 김철수님 운명하셨습니다.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 순자는 철수의 손을 놓지 않았어.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흔들었지. 여보, 일어나. 일어나 봐. 제발 일어나.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편안한 얼굴로 누워있을 뿐이었지.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 빗소리만 적막한 병실에 울려 퍼졌어. 장례식은 꿈처럼 지나갔어.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철수의 관이 들어갈 때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 뜨거워서 어떡해? 우리 영감, 뜨거워서 어떡해? 아들이 순자를 부축해서 일으켰어. 순자는 관이 사라지는 걸 끝까지 바라봤지.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온 남편. 그 건장하던 사람이 저 작은 항아리 안에 들어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 현관문을 열자 썰렁한 냉기가 훅 끼쳐왔지. 순자는 철수가 쓰던 베개를 끌어안고 이불 위에 쓰러졌어. 베개에서 철수의 머리 냄새가 났어. 아, 보고 싶다. 미치도록 보고 싶다. 순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어. 나 혼자 두고 어딜 갔어? 나도 데려가. 제발 나도 데려가. 밤이 깊도록 순자는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 그때 보일러실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 순자는 퍼뜩 정신이 들었지. 보일러. 철수가 가르쳐줬던 보일러. 순자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보일러실로 갔어. 온도 조절기에 빨간 불이 깜빡거리고 있었지. 순자는 당황해서 버튼을 누르다가 벽에 붙은 삐뚤빼뚤한 글씨를 발견했어. 순자야, 빨간불 들어오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 이 까만 버튼을 3초만 꾹 눌러라. 그러면 다시 돌아간다. 철수의 글씨였어. 순자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어. 철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 순자는 시키는 대로 까만 버튼을 3초간 꾹 눌렀어. 윙소리와 함께 보일러가 정상으로 돌아갔지.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 죽어서도 나를 챙기는구나. 이 미련한 영감쟁이야. 일주일이 지났어. 순자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았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지. 아들이 걱정해서 매일 전화를 했어. 엄마, 밥은 먹고 계세요? 먹는다, 먹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어. 냉장고에는 음식이 그대로였지. 순자는 먹을 힘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 어느 날 아침 순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 부엌으로 나가서 물을 한 잔 마셨지.
싱크대를 보니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었어. 순자는 설거지를 시작했어. 물을 틀었는데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갔지. 배수구가 막힌 거야. 에이, 왜 이래? 순자는 옷걸이를 가져와서 배수구를 쑤셨어. 하지만 소용없었지. 물은 여전히 안 내려갔어. 철수가 살아있었으면 뚝딱 고쳐줬을 텐데. 순자는 싱크대 문을 열었어. 뭔가 방법이 없나 찾으려고. 그때 문짝 안쪽에 붙은 쪽지를 발견했지. 물 안 내려가면 옷걸이 펴서 쑤시지 말고 여기 하얀 뚜껑 열어서 찌꺼기 빼라. 냄새나니까 고무장갑 꼭 껴. 미안하다. 더러운 거 만지게 해서. 철수의 글씨였어. 삐뚤빼뚤한 글씨, 받침도 틀린 글씨. 하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고운 글씨였지. 순자는 쪽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어. 눈물이 또 났어. 여보. 순자는 시키는 대로 고무장갑을 끼고 하얀 뚜껑을 열었어. 찌꺼기가 가득했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 순자는 찌꺼기를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 물을 틀자 물이 시원하게 내려갔지. 됐다. 진짜 됐어.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 철수가 옆에 있는 것 같았어. 철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 잘했어, 순자야. 혼자서도 잘하네. 그날부터 순자는 집안 곳곳에서 보물찾기를 시작했어. 거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 순자는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두꺼비집을 열었지. 그 안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 형광등 깜빡거리면 두꺼비집 내리고 가라라. 의자 놓고 올라갈 때 조심하고. 웬만하면 앞집 김 씨한테 부탁해. 그 양반이 사람 좋으니까 막걸리 한 잔 사주고 부탁하면 해줄 거야. 순자는 피식 웃었어. 철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지. 화장실 변기 뒤쪽에도 쪽지가 있었어. 변기 물 안 내려가면 여기 밸브 잠갔다 열어봐. 그래도 안 되면 수리 기사 불러. 번호는 냉장고에 붙여뒀어.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진짜 수리 기사 번호가 붙어 있었지. 쌀통 뚜껑에도 쪽지가 있었어. 쌀 떨어지면 시장 가서 김씨네 쌀집 가. 거기가 제일 싸. 10kg 사면 배달해줘. 무거운 거 들지 마. 순자는 쪽지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 노트에 붙여서 모으기 시작했지. 밤마다 순자는 그 쪽지들을 읽었어. 철수의 목소리로 읽었지. 어느 날 순자는 장독대로 나갔어. 된장을 좀 떠오려고. 장독대 뚜껑을 열었는데 안쪽에 쪽지가 붙어 있었어. 순자야, 된장찌개 끓일 때 나 생각나지? 나는 당신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 고마웠어. 순자는 장독대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 여보, 나도 고마웠어. 당신이 맛있게 먹어줘서 나도 행복했어. 순자는 된장을 떠서 집으로 들어왔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지. 보글보글 냄새가 퍼졌어. 밥상을 차리고 순자는 철수 자리에도 숟가락을 놓았어. 여보, 와서 밥 먹어. 된장찌개 끓였어. 순자는 혼자 밥을 먹었어. 눈물이 국그릇에 뚝뚝 떨어졌지. 하지만 먹었어. 철수가 시킨 대로 밥을 제대로 먹어야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 거실을 청소하다가
TV 밑을 보게 됐지. 비디오 데크가 있었어. 순자는 비디오 데크 버튼을 눌렀어.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 윙 소리가 나더니 테이프가 나왔어. 테이프에는 매직으로 쓴 글씨가 있었지. 순자만 볼 것.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렸어. 손이 떨렸지. 이게 뭐야? 철수가 남긴 거야? 순자는 테이프를 다시 넣고 TV를 켰어. 리모컨을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지.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어. TV 화면 가득 철수의 얼굴이 나타났어. 순자야, 나다. 철수. 화면 속 철수가 순자를 보며 말했어. 순자는 TV 앞으로 달려갔어. 화면을 손으로 만졌지. 차가운 화면이었어. 하지만 철수가 거기 있었어. 아이고, 우리 마누라. 그동안 나 수발 드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참 복이 많은 놈이야. 너같이 착하고 이쁜 여자를 만나서 평생 따뜻한 밥 얻어먹고 살았으니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여보, 순자야, 나 먼저 가서 미안해. 근데 나가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가서 좋은 집 지어놓고 기다릴게. 우리 살던 전셋집 말고 마당 넓은 2층 집 지어놓고 기다릴게. 거기서는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재미나게 살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와라. 화면 속 철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집안 곳곳에 보물찾기 쪽지 숨겨뒀어. 심심할 때 하나씩 찾아봐. 그거 다 찾으려면 100살까지 살아야 할 거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 사랑한다, 순자야. 평생 이 말 한마디 못해주고 속만 썩여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순자야. 다음 생에도 제발 나랑 살아줘라. 그때는 내가 더 잘할게. 약속할게. 화면 속 철수가 손을 흔들었어. 안녕, 순자야. 사랑해. 화면이 꺼지고 지직거리는 노이즈만 남았어. 순자는 TV 앞을 떠날 수가 없었어. 손으로 화면을 어루만지며 울었지. 나도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한참을 울고 나서 순자는 눈물을 닦았어. 일어나야지. 철수가 재미나게 살라고 했잖아. 순자는 부엌으로 갔어. 냉장고를 열어서 밥을 꺼냈지. 차가운 밥을 물에 말았어. 김치를 꺼내고 참기름도 한 방울 떨어뜨렸어. 밥상을 차리고 철수 자리에도 숟가락을 놓았어. 여보, 와서 밥 먹어. 나 혼자 안 먹어. 같이 먹어. 순자는 물에 만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어. 눈물 젖은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지.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으며 순자는 다짐했어. 그래, 알았어, 임자. 당신 말대로 씩씩하게 살다가 갈게. 가서 당신이 지어놓은 2층 집에서 다시 만나자.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여보, 사랑해. 다음 생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밥을 다 먹고 순자는 설거지를 했어. 거실을 청소하고 빨래도 돌렸지. 오후에는 노인정에 갔어. 김씨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 어머, 순자씨. 오랜만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저냥 지내요. 김씨 할머니는요? 나도
그냥저냥. 근데 순자 씨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먹어요, 먹어.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노인정 마당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쬐었어. 따뜻했지. 순자야, 혼자 외롭지? 김씨 할머니가 물었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지. 아니요. 안 외로워요. 우리 영감이 집안 곳곳에 쪽지를 남겨뒀거든요. 그거 하나씩 찾는 재미로 살아요. 어머, 그래. 참 좋은 남편 뒀네. 그러게요. 저도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 저녁을 먹고 순자는 거실 창가에 앉았어. 밖을 바라봤지. 해가 지고 있었어. 노을이 아름다웠어. 여보, 저기 봐. 노을 예쁘지? 우리 예전에 이런 노을 보면서 산책했었잖아. 기억나? 순자는 혼자 중얼거렸어. 하지만 외롭지 않았지. 철수가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 거실 난초 화분에서 꽃망울이 터지고 있었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지. 순자는 물을 주며 꽃을 쓰다듬었어. 예쁘게 피어라. 우리 영감한테 보여줘야지. 순자의 홀로서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 집안 곳곳에 남겨진 철수의 사랑이 영원히 그녀를 지켜줄 테니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 여보, 기다려. 천천히 갈게. 그때까지 여기서 재미나게 살다 갈게. 약속할게. 하늘에는 별이 떴어. 그 중에서 제일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지. 순자는 그 별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 저기 있는 거야, 여보. 별은 대답 대신 더 밝게 빛났어. 순자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 꿈속에서 철수를 만났지. 젊은 시절의 철수였어. 까만 머리, 환한 미소. 순자야,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여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수원 화성 성곽길을 걸었어. 억새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었지. 행복한 꿈이었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순자는 웃고 있었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무뚝뚝한 남편 김철수 할아버지와 그 사랑을 뒤늦게 깨달은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가 남긴 쪽지들은 단순한 생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지요.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혹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녁엔 된장찌개 끓여줘 라는 말 대신 당신 덕분에 오늘도 행복했어 라고 말이죠. 다음 생을 기약하기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사랑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별빛 인생 은빛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